내 돈인데 못 꺼냅니다. 일본 5060 세대를 절망에 빠뜨린 200조엔의 정체와 디지털 자산의 죽음. 2026년 새로운 형태의 노후 파산. 대한민국 5060 세대의 자산을 지키는 전략가 부의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을 열어보셨습니까? 혹은 카카오톡이나 유튜브에 로그인을 하셨나요? 우리는 매일같이 이 디지털 세상을 공기처럼 자유롭게 드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런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평생을 바쳐 모은 수억 원의 자산이 든 통장의 문이 영원히 잠겨버린다면 어떨까요? 지금 일본에서는 이 상상이 비극적인 현실이 되어 수많은 5060 세대와 그 가족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단순히 치매나 고령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현대 금융 시스템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 디지털 자산의 죽음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일본 금융청 FSA의 최신 데이터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수치를 보여줍니다. 주인이 분명히 살아있거나 혹은 상속인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디지털 장벽에 막혀 단 1원도 꺼내지 못하고 묶여버린 자산이 무려 200조엔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800조 원입니다. 이 엄청난 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은행 시스템 어딘가에서 주인 없는 숫자로 떠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단순히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탓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기술의 발전이 고령자의 자산, 통제권을 박탈하는 보안의 역설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의 데이터는 일본의 실패 사례를 데이터로 분석하고 우리 한국 5060 세대가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열고 점검해야 할 3가지 생존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디지털 상속 지도를 손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200조엔의 저주, 데이터로 본 실체. 먼저 객관적인 데이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금융청이 발표한 휴면 자산 추이를 보면 2015년 약 100조엔이었던 규모가 10년 만에 정확히 2배인 200조엔으로 늘어났습니다. 자산 규모가 커진 것도 이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금융의 완전 디지털화입니다. 과거의 금융은 아날로그였습니다. 종이 통장이 있었고 도장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은행 창구에 가면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자산은 서버 속의 데이터로 존재합니다. 그 데이터를 꺼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2단계 인증입니다. 일본 총무성의 2025년 정보통신백서에 따르면 70대 이상, 고령층의 64%가 스마트폰을 통한 본인 인증 과정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중도에 포기한다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인증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내 자산에 대한 접근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일본의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데이터는 디지털 상속 실패 비율입니다. 상속인이 부모의 계좌를 확인하려 해도 부모가 쓰던 스마트폰의 잠금을 풀지 못하거나 금융 앱의 보안카드가 어디 있는지 몰라 자산 확인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최근 3년간 400% 급증했습니다. 비밀번호 5556. 이 짧은 문구가 뜨는 순간 여러분의 평생 노후 자금은 공공자산으로 귀속될 준비를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 휴면 자산을 사회 공익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법안까지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내가 벌어둔 돈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의 사업 예산으로 쓰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데이터가 말해주는 차가운 진실입니다. 한국은 안전한가? 디지털 강국의 함정?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디지털 전환 속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현금 결제 비중이 높고 지자체 서류를 종이로 떼는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즉, 아날로그라는 최후의 보루가 아직은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은행 지점이 사라지고 있다는 뉴스 매일 접하시죠? 2026년 현재 국내 주요 은행의 오프라인 지점 수는 5년 전 대비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제 모든 고금리 상품과 효율적인 자산 관리는 오직 앱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이 기본이 된 시대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무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환으로 인해 잠시 의식을 잃거나 스마트폰을 다루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병원비를 결제하기 위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 합니다. 가능할까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매우 강력합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가 없으면 타인의 계좌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계좌는 창구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직접 앱에서 인증하셔야 합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입니다. 디지털 강국이라는 타이틀 이면에는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5060 세대가 자산으로부터 소외되는 디지털 소외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일본의 200조 엔이라는 숫자는 조만간 우리 한국 시장에서도 현실이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자산, 유령 자산의 탄생. 우리가 더 경계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은행 예금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5060 세대 사이에서도 관심이 높은 가상자산이나 해외 주식, 그리고 각종 디지털 구독 서비스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일본의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0대 은퇴자인 어씨는 은퇴 자금의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했습니다. 그는 철저한 보안을 위해 거래소가 아닌 개인 지갑에 자산을 보관했고 그 복구 코드를 자신만이 아는 클라우드 메모장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에게 비트코인이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클라우드 접속 비밀번호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계정은 2단계 인증이 걸려 있어 그의 스마트폰이 없으면 로그인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어씨가 회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자 수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은 영원히 네트워크 속의 유령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꺼낼 수 없고 누구도 상속받을 수 없는 유령 자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구글, 네이버, 카카오 계정의 비밀번호를 자녀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식 거래 앱에 걸린 생체 인증이 여러분의 지문 없이는 절대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계신가요? 기술은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기도 합니다. 해결책 부의 데이터가 제안하는 3단계 자산 방어 전략. 자, 공포스러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디지털 장벽을 넘어서 우리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5060 세대의 전략가 부의 데이터가 제시하는 디지털 자산 방어 3단계 전략을 지금 바로 실행에 옮기십시오. 첫째, 아날로그 마스터키를 제작하십시오. 역설적이게도 디지털의 위협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아날로그입니다. 여러분의 주요 금융 계좌, 이메일, 클라우드 서비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기로 작성한 리스트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 리스트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족 배우자나 자녀에게 알리고 은행 대여금고나 집안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나중에 알려주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나중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후 관리 인레거시 컨택트 기능을 오늘 당장 설정하십시오. 구글과 애플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은 이미 이 문제를 예견하고 기능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스마트폰 설정 메뉴에서 사후 관리인 또는 휴면 계정 관리자 기능을 찾으십시오. 내가 일정 기간에 3개월 로그인을 하지 않을 경우 지정된 사람에게 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디지털 유산을 안전하게 인계할 수 있는 가장 현대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디지털 자산 지도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십시오. 어느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앱을 통해 어떤 인증 수단 보안 카드, OTP, 생체 인증을 쓰는지 적어두어야 합니다. 특히 기기를 변경할 때 인증 수단이 꼬여서 자산이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기 변경 매뉴얼을 스스로 숙지하고 가족에게도 공유하십시오. 6. 클로징부의 통제권을 되찾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본의 200조 엔이라는 거대한 숫자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치명적인 리스크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산 관리란 단순히 수익률을 높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부를 내가 원할 때 자유롭게 쓰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의 데이터가 지향하는 진정한 자산 관리의 철학입니다. 기술은 나날이 발전할 것입니다. 2026년 이후에는 더 복잡한 인증 체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알고 미리 대비하는 사람에게 기술은 장벽이 아니라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열어 사후 관리인을 설정하는 그 5분의 시간이 훗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는 수억 원, 수십억 원의 자산을 지키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이 영상을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5060 세대의 정보 공유가 우리 모두의 노후를 더 안전하게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의 또 다른 충격적인 통계, 8050의 함정,
부모의 연금에 기생하는 50대 자녀 문제를 통해 한국 가계가 준비해야 할 실무적인 대책을 다뤄보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와 객관적인 통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5060 세대의 자산을 지키는 전략가 부의 데이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